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토요일 2월 15일 오후 들어갑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저력이 있었습니다. K-코리아.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다. 욕심들 부리지 마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들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인간사 뭐가 있다고 그렇게 바등바등 살려고 하겠느냐. 지금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토탄에 빠졌습니다. 이 정치권 있는 놈들을 싹 썰어내야 됩니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모든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속에 휘둘리고 있었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비상계엄의 노상원이란 놈이 500명의 수거 대상, 확인 사살 대상을 기획했었다. 그런데 그 노상원이란 놈이 점집을 운영하더라. 아기 동자를 모셨더라. 나라가 안 망할래 안 망할 수가 없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도 김건희 여사님을 지키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 쩔떨거지들이 달라붙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망조입니다. 또 이런 말을 안 붙이면은 더한 욕이 달리니 또 이재명이를 양아치고 쓰레기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망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창피한 적은 진짜 없었습니다. 현대사 고비고비마다, 현대사 굴곡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일어섰고 발전을 했고 민주화를 완성시켰고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시기에 어떻게 무당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당이 쿠데타의 주역이 되어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윤석열은 못 벗어난다. 며칠 안 남았죠. 2월 18일, 20일 2차 변론을 더 거친다 그러죠. 아마 20일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근데 국힘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그 위대한 김건희의 남편께서 탄핵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것이라는 선동을 하고 있고 헛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들이다.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마라. 국민은 치여서 죽게 생겼다. 이거 보고 하시죠. 르몽드가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에는 무속인들이 있었다. 윤석열 부부가 쿠데타를 무속인의 조언을 구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쿠데타 전에 윤석열이가 공주를 갔다느니 김건희가 무당들을 만났다느니 그게 지금 시중에 해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윤석열은 지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럽니다. 불가하겠죠.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 국민이 얼마나 절망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현재까지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할 것이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히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구름 위로 날아다니면서 헛된 인생을 갖다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이거 하나 보고 가십시다. 이재명이가 워싱턴 포스트가 이재명을 인터뷰를 했대요. 지금 미국 그 유력 언론지들이 이재명의 인터뷰를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 유력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TV가 안철수를 띄우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 이재명, 한국의 유력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이가 또 알랑방구를 끼웠습니다. 중국에도 쉐쉐, 일본에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사, 미국에도 땡큐 베리 마치 하던 놈, 이놈은 철학이 없어요. 이놈은. 트럼프가 대북 대화 지원을 하면은 올해 안에 이재명이가 노벨상 추천을 트럼프에 하겠답니다. 벌써 결정이 났죠. 이재명이는 대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김정은에 빌붙어서 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은 막아야 되겠죠. 막는 방법은 안철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노상훈이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노상훈이가 뭐라고? 아기동자를 모시는 무당 점집에서 500명의 수거 대상을 잡은 것까지 드리고, 뭐 정치인은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쿠데타라는 것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근데 일반인은 왜 덤벼듭니까? 일반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대한민국이 말도 못하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환길파, 여의도파, 광안파, 정광훈 이런 놈들이 아이유, 소녀시대, 뭐 그런 연예인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백인 명단을 올렸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욕하던 극자, 민노총 좌파보다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헌재를 공격하고 제가 봐도 헌재의 신속한 재판과 꼭 목표를 윤석열 탄핵을 빨리 끝낸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갖고 가는 것은 저도 불만입니다. 아무리 흉측한 쿠데타 주범이나 정당한 방어권은 줘야죠. 이야기는 들어줘야죠. 그러니 지금 그 보수가 강하게 뭉치고 기독교 단체가 뭉치고 있으니 정광훈도 무당이요. 전한길 그놈도 무당 같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전한길 그놈도. 지금 보면은 18일, 20일 날 두 개의 변론을 더 연계했죠.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20일 이후에. 변론이 없지 않을까. 뭐 한 번 더 하면 좋고 되도록이면 늦추면 더 좋아요. 어차피 탄핵 인용은 될 것이고 이재명의 2심 재판하고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적인 문제,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심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지 형사 문제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의 변호인단과 윤석열은 형사 문제를 자꾸 지류를 갖다가 딴지를 걸고 국힘도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헌재를 공격했어요. 그럼 헌재도 에이씨 좀 봐주자. 한 두 번 더 열자. 한 일주일 연기하자 이거지. 더 이상의 기대는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봤던 마흔역, 뭐 과외 사회당 운동을 주도한 마흔역 일을 구인의 헌법재판관 완성을 위해서 헌법심을 한다 그러더니 그것도 어제 물 건너 갔어. 마흔역을 임명하면은 헌재의 탄핵 인용 심판 재판 과정이 늦춰질 것이고 그냥 놔두자니 불안하다. 혹시나 8대 0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마흔역을 끼워넣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거 뭐야? 탄핵 기각이 이때까지는 국힘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은 0%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국힘이 정광훈, 전한길을 앞에 넣어서 선동을 하면서 탄핵 기각 100%라고 선동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속 내부를 들여다보니 국힘 지도부나 국힘 의원들이 탄핵 기각 제로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강성보수, 꼴통복수, 늙은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금지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헌재가 두 번 더 18일, 20일 탄핵 변론을 하니까 이젠 탄핵 기각 가능성이 0%에서 20%로 높아졌다.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8대 빵인 줄 알았더니 두 번의 변론이 더 헌재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는 기각이 된다. 그래서 6대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수가 뭉치자 또 이런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반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국힘과 또 정광훈을 따라 전환기를 따라 어린 꼬맹이들까지 막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 갖다가 동원하면서 연병질을 한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환멸을 느끼고 돌아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힘은 지들 혼자 똘똘 뭉쳐가지고 자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20일이 마지막 변론 기간을 정하니 뭐 한독수도 정인 색태해주고 홍장훈도 한 번 더 나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윤석열 측에서 20일 날은 형사재판이 겹치니까 연기해달라. 25일로 연기해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헌법재판소라면은 25일로 연기해주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놈들이 왜 저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이재명의 2심보다 더 빨리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힘에서 요구하고 윤석열 측에서 요구하는 변론일을 추가하고 좀 연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애들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어거지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헌재가 맞아요. 제가 봐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형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헌법심이에요. 헌법을 위배했느냐 위배하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이 요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지는 건데 윤석열과 변호인 측과 국힘의 딴지에 의해서 두 번 추가 변론을 했으므로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 못하고 질질 끌린다는 거죠.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질질 끌어라. 나는 4월 15일까지 헌재가 탄핵 인용하는 게 좋겠다. 그 전에 하지 말라. 왜? 이재명이고 우리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홍장문이라고 국정원 1차장은 인신공격을 했죠. 마녀사냥을 했죠. 홍장은 저거 좌파다. 민주당 세력이다. 전라도 새끼다. 홍장은 저게 말이야. 빨갱이다. 빨갱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리고 문영배란에 진주고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야동 올렸다. 이상한 사진으로 또 공격했죠. 그건 조작된 사진이고 국힘이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국힘 이것들이. 국힘 애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보수 빨갱이를 외치는, 아니 민주당 빨갱이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 세계로 교회, 그것도 사이비 같아. 세계로 교회, 정광훈, 중앙 무슨 제일교회, 기독교인을 만나보면요, 제 친구도 목사가 있어요. 아직도 개척교회에. 그렇게 그냥 민주당을 싫어해요. 빨갱이 세력이다. 그 똑똑한 놈이 빨갱이 공격으로 보수가 뭉친 거는 절대적으로 보수한테 불리하고 대선 패배의 요인이 됩니다. 전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민주당 김어준이나 민주당 좌파 애들이 써먹던 방법을 친일파다 이거 아닙니까? 보수 국힘은 친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아직까지 현 시대에 민주당 저거 빨갱이야, 홍장훈 저거 빨갱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그동안 광주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무릎 꿇은 거, 동서화합을 외치던 보수는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뭐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중구 난방식으로 무조건 말이지 이재명만 안 된다 하고 이재명이나 정인들을 공격했죠. 그거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이런 보수지들이 드디어 보수가 뭉쳤다. 봐라, 홍장원 같은 경우 홍장원 또 누구죠? 홍장원하고 또 한 놈 있죠. 그런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 봐라. 정언한 신빙성이 흔들린다. 그거 하나도 안 흔들려요. 헌법심인데 헌법에 맞게 행동했냐 때문에 헌법에 맞게 행동했느냐 안 했냐가 핵심인데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냥 두 번 연기해줬어, 변론을. 근데 홍장원이가 어제 어디 나와가지고 안 봐요, 저는. 나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빨갱이면은 대한민국이 다 빨가냐? 네 번을 내가 조태영이 말에 따르면은 내가 말이지 명단을 네 번이나 고쳤었다고? 원본을 가지고 손들면서 이게 네 번이냐? 자기는 검정하기 위해서 고친 건데 이게 네 번이냐? 홍장훈이가 또 블랙영혼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블랙영혼인데 40년 동안 내가 빨갱이 잡은 사람인데 나보고 빨갱이라니.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내가 보면은 윤석열이 빨갱이 같아? 한동훈이가 빨갱이 같아?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빨갱이 한번 잡았어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지금 강성보수, 꼴통보수, 기독보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anyway, 그 두 번 연결해서 20일 날 마지막 변론을 하든 또 추후 연장되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서두르는 걸 인정. 근데 헌법재판소와 그 문영배와 홍장원 같은 것을 공격하는 보수는 망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응? 헌법재판소에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정상적으로 윤석열 방어권 줘라. 윤석열이가 지금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라니까. 구름 위를 올라가서 하는 놈이라니까. 못 지킨다니까. 그런데 국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놈들이 이 계엄 탄핵의 물결에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그 사기꾼이에요, 저 새끼들도. 추경이 35조 나왔잖아요. 고무줄 추경이야?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다 주겠대? 그게 왜 필요해? 근데 지금 문제가 AI 추경이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 지원법 추경도 중요하고 국고 지원하는 거. 제 신문을 보면 아침에 나와서 매일 조선일보를 보고 경제면들 이렇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나라 망하는구나. 투자가 안 되는구나. 다 썰어내야 돼. 하나도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는 놈이고 추경과 AI 투자와 반도체 지금 그거 나락으로 가기 직전이라니까? 그런 건 안 다루고 뭐 국민한테 25만 원 나눠줘. 뭐 너희들 뭐 지역구에서 필요한 그거 다 추경으로 들어가? 이러면서 국힘놈들도 헤게모니 안 뺏기 위해서 민주당 놈들을 대선으로 그냥 돈 뿌리겠다는 거고 국힘놈들 그거 안 뿌리겠다, 안 달려가려고 딴지만 놓고 있어요. 돈을 뿌리든 안 뿌리든 국힘이 그 서민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고 자살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 추경 좀 해줘, 이 새끼들아. 이재명하고 단판 지어가지고. 근데 대선 끝날 때까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야, 국힘놈들은. 이재명한테 이니시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 망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힘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죠. 돈 주는 놈이 지금은 이겨. 한심한 새끼들. 이재명도 문제가 많으나 쥐들이 여당이라며.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 심판을 받아도 쌍권총이 여당이라며 쥐들이. 최상목도 대행이고. 그럼 추경해 이 새끼들아. 지금 세계는 AI 반도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러다가 말입니다. 한 1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진짜 후진국 되고 석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유럽은 200년이나 지탱해서 지금 쇠락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년 동안 좀 경제가 발전이 이제 쇠락에 들어갑니다.
이런 새끼들이 국힘놈들입니다. 국힘은 유능함이라도 있었죠. 보수는 유능함이라도 있고 성장이라도 했죠. 윤석열 새끼가 3년 동안 해가지고 성장했습니까? 대한민국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다 파괴한 새끼인데 이래가지고 대선 이기겠습니까? 추경해 이 새끼들아. AI 반도체 지원법 빨리 해 이 새끼들아. 지원 추경해. 100조라도 때려 100조라도. 이까지 하겠습니다.